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한 주간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오프더 야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까지의 순위표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LG 트윈스의 연승 행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막 7연승을 달리고 있고 그 뒤로 공동 2위 삼성과 SSG 5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T가 4위고요. 키움이 5위, NC 6위, 공동 7위에 기아 한화, 그리고 롯데가 2승 1무 5패로 9위, 두산이 단독 최하위가 됐습니다. 2승 6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 주간의 이순철 위원 한 줄평 해주시죠. 시즌이 너무 빠른가? 라는 제 한 줄평입니다. 시즌이 너무 빠른가? 네, 어떤 이유인가요? 네. 각 팀이 지금 LG 빼놓고는 불펜 투수라든지 공격이 또 안 올라온 팀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 네. 또 부상도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LG는 선발진들이 너무 탄탄하게 막 6회 7회를 계속 어떤 임창규 선수랑 완봉까지 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네. 불펜을 지금 그렇게 긴 시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불펜에 대한 어려움을 아직 겪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팀들은 어떤 팀은 불펜이 기아 같은 경우는 부상도 있지만 불펜이 약해져 있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공격의 팀인데 공격도 안 이루어지고 투수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고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즌이 너무 빠른 게 영향이 있나. 선수들이 그러면 캠프를 준비한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자기 몸이 덜 된 상태에서 날씨에 적응을 못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 아닌가. 그 외에도 지금 하위권에서 두산도 마찬가지예요. 두산은 이미 제가 그 순위를 예상을 하고 두산의 그 전력을 평가를 할때 내야진들이 전부 물갈이가 됐는데 파워가 있는 선수들로 많이 포진돼 있는데 네. 조금 디테일한 면에서 이런 면에서 약한 면이 있다. 좀 거칠다. 그런데 역시 경기를 해보니까 그런 면들이 요소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괜찮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불펜을 걱정을 했는데 네. 이재희와 배찬승 선수가 그 빠른 볼을 앞세워서 중간에 딱 포지를 하니까 이거 삼성이 갈수록 더 전력이 좀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김재윤 선수가 아직까지 스피드가 140km 초반에 머물러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염려했던 불펜이 강화가 돼서 기아가 정상적인 전력이 되고 LG가 이 정도 나간다고 한다면 좀 가면서 3강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예상을 들었습니다. 네. 나머지 KT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이렇게 확 튀고 나온 것도 없지만 그렇다 전력이 확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 타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쏘쏘 뭐 이야기하는데 비슷한 그 투타 밸런스가 맞이가면서 연패도 긴 연패도 뭐 그렇다고 뭐 연승도 길게 가지 않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로테이션을 가져오거든요. KT 같은 경우에는 시즌 출발이 항상 좀 이렇게 늦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올 시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키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깨비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타자를 두 선수를 이렇게 기용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국인 타자들이 너무 잘 때리니까 기존에 있는 이주영 선수하고 네. 송성문 선수하고 거기에 이제 그 최주환 선수 이 세 선수가 딱 어우러져서 뒤를 받치면서 신인 선수들은 거침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부담 없이 선배들이 워낙 잘해주고 있고 외국인 타자가 잘해주고 있으니까 편중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 그러니까 너무너무 공격에서 잘해주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투수진에 가면 선발진부터 불펜진까지 좀 어려워서 그 공격력 그 많은 점수들은 뒷받침 못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키움은 예상 밖의 성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는 투수력은 KBO 리그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불펜이 좀 조금 불안하고 타격이 안 되는 거예요. 타격이. 그래서 이 숙제를 하나 이글스가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포스트 시즌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해서 투수가 워낙 좋은데 그런데 너무 짠물 야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공격에서 좀 이렇게 팍 터져가지고 그 투수들이 막아내 가는 것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LG 같은 거 봐보십시오. 선발 투수들이면 6회 7회 막 던져버리는데 공격까지 좋아버리니까 불펜이 나올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하나는
부 선발진들은 너무 좋은데 보통 다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는 그런 투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너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시즌 빨리 시작하는 게 영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래 실력인 것인지 그건 뭐 가늠할 수가 없는데 조금 더 이제 지나봐야 되겠죠. 한 네. 20경기, 30경기 해 가면 확실하게 구분이 될 텐데 지금 지난주까지는 날씨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지 않는가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 주간의 성적으로 각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들 뽑아봤습니다. 자, 먼저 선발 투수 KBO 리그에서 3년 만에 국내 완봉 투수가 나왔습니다. 낭만을 던지는 LG의 임찬규 선수고요. 구원 투수는 독수리의 새로운 마무리죠. 시즌 첫 세이브를 따낸 한화의 김서현 선수입니다. 포수입니다. 임찬규의 완봉을 합작했습니다. 주간 타율 3할 1푼 3리의 LG 박동원. 1루수는 한 주간 홈런 4개로 1위 기아 타이거즈의 위즈덤 선수입니다. 2루수입니다. 꾸준함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베테랑이죠. 주간 타율 3할 8푼 9리를 기록한 기아의 김선빈 선수고요. 3루수 히어로즈 내야에 또 범상치 않은 신인이 한 명 나왔습니다. 주간 타율 무려 5할 2푼 9리를 기록한 키움의 전태현 선수입니다. 유격수는 주간 출루율 5할 4푼 1리, OPS 1.320을 기록하면서 이제 완성형 타자가 돼가고 있는 삼성의 이재현 선수고요. 외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전경기 안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의 리드오프 김지찬 선수, 그리고 주간 타점 1위입니다. 6경기에서 무려 10타점을 쓸어 담은 키움의 카디네스, 여기에 주간 홈런 3개, 믿음직한 기아 타이거즈의 캡틴이죠. 나성범 선수, 마지막으로 지명타자는 5경기에서 12안타를 때려내면서 주간 타율 1위, 무려 6할을 기록한 NC의 손아섭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각 포지션별로 한 주간 정말 멋진 플레이를 많이 보여준 선수들인데요. 오늘 명품 캐스터께서 주간 베스트 라인업의 기록을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저는 이 베스트 라인업에 들어있는 선수들의 어떤 팀의 역할, 또 올 시즌 시작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잠깐 언급만 해드리고 MVP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네. 뭐 10명이 다 있으니까 한 선수 11명입니다. 11명이요? 죄송합니다. 예, 투수가 2명이니까. 그렇습니까? 네. 역시 그렇게 저를 디스하는 데는 금방 이렇게 나오는군요. 이승철 의원이 틀리는 거는 제가 놓치지 그러니까 않죠. 저를 띄워주는 것은 속도가 좀 느리고 한 박자 느리지만 제가 좀 실수하고 그런 것은 그냥 농구 골 때 튕겨 나오듯이 그냥 바로. 그렇죠. 바로 리바운드 해가지고. 야, 역시 명품 캐스터예요. 말씀하시죠. 우선 그러면 이제 그 투수부터 갈 게 아니고 네. 외야부터 김희찬 선수부터 이렇게 쭉 가보겠습니다. 김희찬 선수는 글쎄 외야로 가서 지금 삼성 라이온즈의 톱타자로서의 물꼬를 너무 잘 풀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김찬 선수의 활약이 그 김찬 선수 뒤에 포진되어 있는 이재현이라든지 뭐 구자욱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연결이 너무 잘 돼가지고 공격이 너무나 매끄럽게 잘 풀어나가고는 천병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카디네스 선수는 작년에 삼성에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선수입니다. 지금 6경기 타점이 끊기기는 했습니다만 가공할 만한 파괴력, 정확도 이거를 다 갖추면서 굉장히 좀 좋은 타격을 해주고 있어서 그 약해진 어떤 키움의 공격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고요. 나성범 선수는 원래 스타트가 좀 늦는 선수잖아요. 그런데 뭔가 절치부심을 했는지 시즌이 빨리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에서 지금 김도영이나 박찬호에서 빠진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최영 선수와 같이 최고의 어떤 그 팀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재현 선수는요, 날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게 수비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 뭐 야구하는 그런 센스가 첫 해 왔을 때 좀 어설펐던 부분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 KBO 리그의 어떤 최고의 유격수로서의 발돋움을 점점 한다는 게 박을 밟아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전태현 선수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컨택 능력이 너무 정확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거절 연차 선수들이 오면 카운트가 불리해진다든지 카운트가 유리할 때 변화구가 이러면 대처가 배트가 나가다 말아버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컨택 능력이 좋아가지고 불리한 카운트나 유리한 카운트 있을 때 오히려 훨씬 더 그 카운트에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너무 좋은 타격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수비만 조금 더 거칠어진 부분이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키움의 주전 자리를 3루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공산이 커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선민 선수는 아마 다른 팀 투수들은 되게 짜증날 거예요. 들어오면 쉽게 물러나는 법이 없이 계속해서 그 투수들을 괴롭히고 그러면서 팀이 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그걸 연결을 잘 어저께는 또 뭐
중에서 키를 넘어가는 물론 전진수비도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잘 맞으니까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그 해결사 역할도 하면서 팀의 그 어떤 소금 같은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김선민 선수의 진가를 보여준 것 같고요. 이지덤 선수는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네. 도대체 배트를 안 내니까 일단 배트를 내면 맞으면 넘어가더군요. 그렇죠. 역시 그 미국에서 홈런을 뭐 88개가 때리고 뭐 그랬다는데 메이저리그에서 그런데 역시 파워가 있어가지고 일단 정확한 포인트에서 제대로 맞기만 하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도 홈런을 뭐 4개를 때렸습니다. 조금 약간 거친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더 무서운 타자가 되지 않겠는가? 네. 좌타자 일색인 좌타자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아 타선의 우타자로서의 아마 LG의 그 오스틴 선수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다음에 손아섭 선수인데요. 작년에 무릎 부상을 당해서 사실은 나이 먹고 무릎 부상을 당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 선수는 그것까지도 이겨내고 그 노력, 그 어떤 손아섭 선수의 열정, 센스가 지금 이렇게 지명대타 자리에 한 주간에 우뚝 설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모습이 걱정을 해 작년 시즌 아프고 나서 무릎 다치고 걱정을 했었는데 계속 꾸준히 이어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동원 선수 포수에서는 이제 뭐 독보적인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지금 LG의 7연승을 혼자 마스크를 쓰면서 이어가고 있는데 그 수비뿐만이 아니라 공격에서도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LG 트윈스의 그 5명의 투수들을 너무나 잘 이끌어가면서 7연승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고의 포수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 되었다라는 그런 확신을 줬어요. 선발 9월에 김서현 선수입니다. 네. 이제 주현상 선수가 안 되니까 결국은 작년에 조금 올라선 김서현 선수를 과감하게 지금 마무리를 했는데 글쎄요. 이 모습이 조금 더 경기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역시 마운드에서 본인이 상대팀에게 꿀리는 모습 그게 아니고 자신 있다라는 모습이 마무리 좀 그래야 되거든요. 네. 올라와서 약간 꼬리 내리고 막 도망다니는 피칭 이것보다는 좀 과감하게 좀 그 승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팀 동료들이라든지 응원하는 팬들에게 좀 신뢰를 쌓이게 돼 있는데 네. 그 모습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임창규 선수는 기교파 투수가 최근에 보지 못했던 완봉승을 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이 완봉승이 너무나 귀한데 그 요소요소에 찔러는 그런 그 기교를 가지고 상대 타자들에게 한 점도 내주지 않는 팀에 한 점도 내주지 않는 완봉승을 거뒀다는 것은 최근에서 가장 극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2주의 베스트 MVP는 제가 볼 때는 임창규 선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간 MVP. 사실 뭐 완봉 보기가 좀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그렇죠. 아마 그 역할 분담들이 다 나눠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다가 또 타자들이 워낙 끈질기고 쉽게 물러나지 않으니까 5회 6회까지 투구수가 많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임창규 선수가 그것마저도 극복을 하고 완봉을 했다는 것은 최근에 보기 드문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첫 등판부터 완봉승으로 임창규 선수가 올 시즌 정말 기대를 하게 만드는데 임창규 선수가 정말 그 기교파 투수 말씀해 주셨지만 기교파 투수의 어떤 정점을 보여주는 지난 한화전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기교파 투수가 타자를 상대해 나가는지 저는 그러니까 예. 볼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상대 타자를 그만큼 많이 알아야 되고 제구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마운드에서 경기 운영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기교파 투수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네. 타자의 카운트에 따라서 때로는 핵심을 그러니까 그 마운드 위에서 계속 정통적으로만 던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허를 찌르는 투구를 잘 해야 되는데 임창규 선수가 그런 점들을 마운드에서 잘 읽고 투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날도 그랬어요. 임창규 선수는 특히 원래는 강속구를 또 던져봤던 투수기 때문에 네네. 약간 또 많은 경험을 또 했고 마무리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것이 이제 좀 베테랑이 되면서 네. 뭔가 좀 정말 이제 농익은 피칭을 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역시 MVP를 추천한 캐스터답게 극찬을 하는군요. 네. 네. 저도 너무 이제 인상적으로 봐서 임창규 선수 완봉승. 사실은 이 명품 캐스터가 오늘 가장 먼저 임창규 선수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겁먹어 가지고. 완봉승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진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요. 예. 안 했어요? 아무튼 임창규 선수의 호투에 박수를 보내면서 이제 주간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간 이슈 첫 번째는 LG 트윈스 이야기입니다. LG 트윈스가 개막 7연승을 달리면서 팀 창단 후 최다 개막 연승이기도 하고 단독 1위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LG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일단 기록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선발 투수들의 호투도 상당히 인상적이지만 타자들의 기록부터 살펴보자면 문보경 선수가 개막 시리즈부터 사실 타선을 좀 이끌어줬어요. 네. 지금 홈런 1위, WAR 1위, OPS 1위에 올라 있고 네. 여기에 또 오스틴 선수 올해도 변함없는 활약, OPS 지금 1을 넘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신민재 선수 4할 3푼 8리를 치고 있어요. 문보경 선수가 지금 시즌 이 시작을 끝까지 이렇게 기복이 생기지 않고 간다고 한다면 작년에 김도영 선수가 돌풍을 일으켰듯이 문보경 선수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타격하는 모습이라든지 사실은 작년에 조금 이렇게 업다운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복이 좀 있었는데 문보경 선수가 지금까지는 6경기죠. 7경기죠. 7경기. 네. 한 경기를 일요일 날 그 운동장 사연들을 못했기 때문에 네. 7개를 하는 동안은 너무나 안정된 지금 타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격이라는 게 오르락내리락한 게 있어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문경 선수가 가끔 너무 예민해가지고 안 될 때 그것을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좀 길어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동안에 활약을 하는 거 보면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꾸준히 지금처럼만 간다고 한다면 돌풍을 이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스틴 선수는 여전히 LG가 자랑할 만한 애국인 타자를 우뚝 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변함이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꾸준하게 지금 KB리그에 들어가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기아가 좌타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근데 LG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좌타자들이 거의 주축 선수로 있는데 이 오스틴의 역할 상당히 우타자로서의 값어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고 그걸 꾸준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네. 신민재 선수는 정말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주는 것 같아요. 수비에서도 그렇고 지난주에는 좋은 수비를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예, 그런 어떤 수비에서도 그렇고 주루에서도 그렇고 공격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나머지 선수들도 지금 LG 트윈스는 걱정을 크게 하지 않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김현수 선수도 마찬가지고 올해 새롭게 이제 라인업에 합류한 송찬희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오지환 선수에 대한 수비 능력,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투타 밸런스가 투수력도 그렇고 수비력도 그렇고 주루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7연승까지 할 수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짜임새 있는 타선과 함께 또 이제 선발 마운드가 사실 핵심이죠. LG 트윈스가 선발 야구의 진수를 보여주면서 지금 연승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3, 4, 5선발로 들어온 선수들의 기록입니다. 임창규 선수 4선발인데 이제 완봉승으로 시작을 했고 5선발인 송승기 선수의 7이닝 무실점 호투도 대단했거든요. 5선발이 저렇게 투구를 하면 예. 감독이 할 게 뭐 있겠어요. 편안하게 보는 거죠. 아니 송승기 선수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지금 LG 트윈스의 에르난데스, 치리노스, 임창규, 송승기 또 선주영 선수 이 선수들은 다 6이닝, 7이닝 임창규 선수는 9회 안봉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독이 내일 보내놓고 편안하게 야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송승기 선수는 상무 시절에 평균 자책점도 1위하고 탈삼진도 1위하고 좋은 투구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저도 첫 경기를 처음 봤는데 좌투수면서 좀 희귀성이 있는데 거기다가 타임 맞추기가 되게 까다롭게 투구를 해요. 네. 약간 신장을 그렇게 크지 않는데 높은 타점에서 이렇게 수직무를 가지고 포크볼이라든지 슬라이드라든지 이게 다 정으로 떨어지는 게 많아가지고 타자들이 타임 맞추기 굉장히 까다롭고 본인 스스로 지금 무너지는 투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본인 스스로 무너지는 투구를 하지 않고 계속 간다고 한다면 송승기 선수를 쉽게 무너뜨리기는 당분간은 어렵다. 좀 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네. 그런 점들이 지금 LG 트윈스가 이렇게 시즌 초반에 계속 연승을 달리고 있는 주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선주영 선수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한 단계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LG 트윈스의 선발진들이 이 모습 그대로 쭉 이어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시즌 들어오기 전에 기아가 극강으로 특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아는 부상 선수가 나오고 기존에 양현종, 윤영철, 김도희 이런 선수들이 좀 그냥 부진하면서 결국은 선발진들이 조금 이렇게 흐트러져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LG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아의 대항마를 넘어서 우승할 수 있는 가장 큰
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네. 들어요. 단 이제 뭐 함덕주 선수라든지 유영찬 선수라든지 장인식 선수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LG 경기 쭉 보면서 느낀 게 지금 네. 사실 LG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는 게 마무리 부재인데 네, 마무리 네. 투수 없다는 티가 전혀 안 나는 상태로 연승을 쭉 가잖아요. 네, 네. 예. 타자들이 점수 많이 내주고 선발이 이닝 길게 가니까 네네. 네. 약점을 지울 수 있는 다른 부분에 그런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펜진들이 조금 약하다. 네. 뭐 지금 유영찬 선수도 빠지고 장인수 선수 빠졌으니까요. 네. 함덕주 선수라도 그랬는데 불펜에 나올 만한 선수들이 그 역할이 크게 줄었어요. 그게 그렇죠. 줄었다는 것이 그 실력이 줄었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와서 좀 길게 던지고 긴 승부를 좀 상대 타자가 해야 이게 어떻다는 걸 평가가 나오는데 네. 선발진들이 너무나 긴 이닝을 투구를 해주고 한두 타를 하고 싹 내려가고 하니까 그런 상황 자체가 네, 안 만들어지니까 김진성 별로. 선수나 네. 뭐 김광윤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올라와서 백승현 선수 이런 선수들이 올라와서 뭐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요. 경기를 가만히 보시면 다른 팀들은 특히 롯데 같은 경우 죄송한데 롯데가 하도 타격이 안 되니까 한 점 두 점 가지고 사르는 파는 걷는 경기를 해요. 그러면 올라온 투수들도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LG는 공격력, 주루 뭐 이게 다 되니까 넉넉한 점수를 또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펜 투수 올라와서 한 점 줘도 되고 그럼 더 좋은 볼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그 톱니바퀴가 잘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개막 6연승 이상을 기록한 팀이 그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확률이 66.7%라고 하는데요. 올 시즌도 이제 가을 야구 그 이상 이제 우승까지 바라보는 LG 트윈스. 통합 우승을 했던 2년 전이죠. 2023 시즌과의 비교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개막 7경기까지의 선발 로테이션 2023년에는 켈리, 김윤식, 플럿코, 이민호, 강효종 이렇게 개막 로테이션이 돌아갔었군요. 네. 네. 올해는 이제 치리노스 손주영, 에르난데스, 임찬규, 송승기로 완전히 지금 새로운 얼굴들로 선발 투수진이 꾸려졌고요. 야수 쪽도 보면 야수 쪽은 사실 뭐 2년 전과 지금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송찬희 선수의 합류가 가장 눈에 띄는데 2023년에는 이제 문성주, 박혜민, 홍창기 이렇게 외야가 꾸려졌던 반면에 지금 이제 올해는 송찬희 선수가 외야에 본격적으로 합류를 하면서 네. 뭐 다른 자리는 같은 선수들이 지금 그 들어가 있고요. 현장에 가보면요. 네. LG 트윈스의 물론 연승을 달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봐도 네. LG 트윈스의 선발진들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 각 팀이. 네. 왜냐하면 너무 좀 좋은 투구를 흐트러짐 없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23 시즌하고 이 선발투수 비교를 했는데 아마 LG 트윈스 팬분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되지. 너무 지금 좋다는 느낌이 받을 거예요. 지금이 네. 훨씬 더 안정되고 좋습니다. 거기에 지금 자투수 송승기라든지 손주영 선수가 너무 좋은 모습이어가지고 아마 이 모습이 글쎄요. 본인 스스로 막 볼볼하고 막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상대 타자들에서 무너지는 경기가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당분간 이렇게 네. 보입니다. 예. 세부 성적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23년과 2025년의 비교인데요. 2023년도 사실 출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5승 2패로 시작을 했었고 타율도 팀 타율이 7경기까지 2할 8푼 1리 예, 괜찮았는데 올해는 뭐 지금 보시다시피 훨씬 좋죠. 특히 이제 홈런이 눈에 띄는데 그 재작년에는 사실 초반에 홈런이 좀 안 나왔었고 예. 근데 올해는 벌써 지금 11개 홈런. 잠실에서도 홈런 굉장히 네. 많이 쳤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야구는 점수 많이 안 주고 점수 많이 내고 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LG는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네. 투수들은 점수를 안 내주고 타자들은 점수를 넉넉하게 내면서 투수들도 편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투타 밸런스가 너무 잘 맞아 돌아가서 오히려 이제 걱정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아까 라인업 보셨듯이 백업 선수들과 이 주전 선수들의 격차가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백업 선수들이 과연 얼마나 주전 선수들이 몸이 안 좋고 할 때 잘 메워주느냐에 따라서 LG 트윈스는 기복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갈릴 것 같아요. 네. 팀 OPS가 지금 이미 0.9가 넘은 LG 트윈스 대단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고 투수 지표입니다. 2023 시즌도 이제 7경기까지 평균 자책점 2.57
9이닝당 볼넷 3.14개, WHIP 1.16 상당히 좋았는데 사실 선발의 퀄리티 스타트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었고요. 하지만 올해는 이미 6번의 퀄리티 스타트와 4번의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LG의 선발진, 팀 평균 자책점도 1점대. 저 7경기 했는데요. 예, 퀄리티 스타트가 뭐예요? 6이닝 30점 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6개 그 한 번만 빼놓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LG가 지금 7경기 하는 동안 팀 타율도 1인데 3할이 넘는데 그럼 어디 이렇게 허점이 생기는 거죠? 아무데도 허점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네. 모습이 계속 간다고 한다면 상대 팀들은 너무 괴롭겠는데. 맞습니다. 네. 예. 자, 다음 타자 지표 보여주세요. 네, 7경기까지의 타자 지표. 재작년에는 팀 타율 2할 8푼 1리에 팀 OPS 0.707. 홈런은 이제 7경기까지 나오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이미 11개의 홈런을 치면서 팀 OPS 0.9를 넘기고 있는 LG 트윈스. 예, 정말 약점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지금까지의 페이스입니다. 또 재밌는 기록을 하나 찾은 것이 팀 연속 경기 퀄리티 스타트 기록이 LG 트윈스가 1995년에 19경기 연속 기록을 하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95년에 이제 10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도 한번 하고 그게 끊긴 이후에 다시 19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한, 그러니까 선발 야구 이때는 사실 퀄리티 스타트의 개념이 잘 없던 시절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이제 역대 최고 기록, LG 트윈스가 선발 야구의 진수를 보여줬던 30년 전이죠. 예. 네. 이때 기록을 LG 트윈스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 올해도 이제 지금 뭐 선발진의 페이스라면 퀄리티 스타트가 뭐 거의 매 경기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재밌는 기록을 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이야기는 지난 토요일에 창원에서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야구장에 구조물이 추락하면서 3분이 다치셨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중태에 빠지셨었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이분이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야구장에서 이런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 모두가 좀 즐겁고 행복해야 할 야구장인데 이런 사고가 일단은 뭔 맑은 하늘의 날벼락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일단은 사망하신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창에 달려있던 루버라는 구조물이 추락을 하면서 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네. 뭐 그 건축상으로 그 일조량을 조절하기 위한 용도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네. 너무 좀 위험하게 그 어떤 무방비 상태로 달려있던 것이 아닌가. 바람도 그날 많이 불어서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거든요. 그것이 뭐 꼭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네. 그것을 노브라는 것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건축법에 효율적이어서 그것을 설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해도 사람에게 인명 피해를 주면서까지 설치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축법에 대해서 공공장소에서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네. 라는 것은 좀 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법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우리가 그 에어컨 실외기를 밖에다 설치를 할 때 항상 밑에 받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런 것을 망을 밑에 설치를 한다든지 떨어져도 아무 인명피해가 없게.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없이 무거운 것을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해도 사람이 먼저인데 사람에게 인명 피해를 줘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거기를 그 누버라는 것을 아예 떼어내든지 네네.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뭔가 안전장치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NC 다이너스 파크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새로운 또 구장도 있고 여러 구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구장들도 다 그런 위험 물체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안전 점검을 하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창원 NC파크는 어제 일요일 경기부터 취소를 하고 지금 시설물 점검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뭐 지금 화수목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한다고 발표가 됐었지만 아마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이 시간에 KBO에서 대책회의가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수선해서 주중 경기도 무관중 경기를 하는데 아예 그럴 바에는 경기를 안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많은 팬분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을 테고 각 구장별로 또 점검을 좀 철저하게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참
글쎄요, 야구장에서 이런 일이 그러니까요. 발생했다는 게 너무나 좀 참담한 마음이고 즐겁게 야구장에 오셔가지고 이 무슨 날벼락이냐는 거죠. 결국은 이 후속 대처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네. 뭐 구장의 관리 책임은 창원에 또 시설공단도 있고 네, 네. 뭐 구장 뭐 NC 다이노스 구단 내 시설 관리팀도 있을 테고 뭐 KBO의 관리 책임도 있을 텐데 부디 뭐 저의 기울일 수도 있지만 서로 뭐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전가하지 않고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을 좀 충분히 해줬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마음이네요. 하여튼 네. 이 기회에 나머지 9개 구단, NC 구장을 비롯해서 나머지 구장도 네. 하여튼 그런 위험 요소들이 물질들이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모두에게 좀 행복하고 안전한 야구장이 돼야 할 텐데 이 안타까운 사고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 네. 이렇게 좀 무거운 소식을 네. 오프야구에서 항상 좀 즐겁게 저희도 야구 이야기만 하면서 진행을 할 수 그러니까요. 있으면 좋을 텐데 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주말에 야구장을 찾으셨을 그 팬분의 네. 뭐 제가 참 말을 잇기도 어려운데 네. 그 마음이 너무 좀 안타까워서 어쨌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오프대야구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